안녕하세요, 오토방정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화제의 스쿠터이죠. 지난해에 에이크마 가서 보여드렸었던 혼다 ADV 350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출시를 해가지고 서둘러 좀 시승을 하려고 잡아봤고요. 또 저 뒤에 포르자 350, 그러니까 ADV 350의 원형 아니면 뭐 형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자 350까지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대를 타면서 번갈아 타면서 단지 얘가 이제 841만원, 제가 706만원 그렇게 되는데, 가격만 135만원이 비싼 게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링도 다르고 가격도 135만원어치 차이가 날만하고, 그런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대를 쪼개서 보여드리진 않고 오늘 이제 번갈아 가면서 리뷰를 해드릴게요. ADV 350 같은 경우는 모델명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350cc, 그러니까 쿼터급 스쿠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350은 모델명이고 배기량은 330cc가 되겠고, 그리고 엔진은 이 두 모델 모두 엔진 같습니다. 이 ESP 플러스 엔진이에요.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포르자 300을 그때 탔을 때 제가 홍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타면서도 생각을 했었던 게, 얘는 단지 쿼터급 스쿠터라기보다는 뭔가 좀 GT 성향이 있는 그런 스쿠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역시나 이제 포르자 350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근데 도심에서 지금 타보니까 아주 적당한 배기량, 그리고 출력, 그리고 토크, 그리고 어떤 이런 하체의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도심에서 타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모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주인공은 이제 포르자 350이 아닌 ADV 350인데, ADV 350은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빵이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빵이 커요. 지금 이제 얘가 ADV 350이고 포르자 350인데, 형제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지금 이 매트하지 않고 글로시한 실버 컬러와 맞물려서 더욱더 좀 신형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보이시나요? 얘는 이제 도립식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135만원 차이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서스펜션이 아닌가 싶어요. 저 포르자 350과 ADV 350은, 포르자 350은 정립식, 그리고 이 ADV 350은 도립식 서스펜션을 채택을 했는데, 휠 트래블 자체가 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는 쇼와의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BFF 그건 아닙니다. 뒤에도 이 피기백 스타일의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두 모델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타보면, ADV 350 같은 경우는 거의 엉덩이로 전해지는 충격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부드러워요. 뭐 이를테면은 자동차로 치면 중형 세단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포르자 750과 비교를 하자면, 그런 어떤 DCT 그런 변속감, 주행 질감 빼고 서스펜션의 느낌을 보자면 되게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형제 스쿠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차이가 컸었고요. ADV 350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얘 위에 이제 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XADV 또 있잖아요. 걔는 이제 포르자 750과 형제 모델인데, 하지만 얘는 X는 빠졌고,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얘는 어떤 오프로드를 즐기시라, 오프로드를 뭐 한 40%, 30% 오프로드 즐기고 나머지 60%, 70% 온로드에서 타라가 아니라, 주행하다가 어떤 좀 산길,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지금 휠 타이어도 직경은 같지만 트레드 패턴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머드 샌드 타이어, 그런 깍두기 타이어는 아닙니다만, 확실히 포르자 350은 더 온로드 지향의 타이어 트레드 패턴을 갖고 있고, 이 ADV 350은 저런 블록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프로드도 진행할 수 있다. 근데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예요. 그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메첼러의 카루 스트리트 타이어가 들어가서, 파츠들을 보면은 비싼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이를테면은 서스펜션을 말씀드렸고, 타이어, 그리고 계기판도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얘는 또 이제 이 바 타입의 핸들바가 들어가서, 이것 역시 뭔가 앉았을 적에 자세가 좀 더 당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조향하는 데도 편한 게 있어요. ADV 350의 시트고는 795mm입니다. 그리고 포르자 350은 780mm, 그래서 15mm, 1.5cm 차이가 나는데, 발착지성은 ADV 350이 좀 더 좋게 느껴져요. 이유는 시트의 형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닿으면 인심이, 큰일 났네, 뜨거워서. 이 닿는 부위가 전체적으로 좀 더 얘가 더 넓습니다. 지금 여기는 손바닥 한 뼘 정도 되죠, 포르자 350은. 근데 ADV 350 같은 경우는 한 뼘이 좀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가파르게 깎아놨고요. 발 닿는 것도 보자면, 제 키는 178이고 지금 살짝 내리막, 뜨거워, 큰일 났다. 이 발 앞끝만 이렇게 닿는
정도입니다. 발판도 보면은 이 ADV 350은 이 고무 발판을 대놨어요. 그래서 덜 미끄럽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힐 그립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몸을 쓰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스쿠터의 모습을 연출을 했고, 이 바 타입의 핸들바도 잡았을 때 자세가 꽤 잘 나와요. 아주 뭐 돌릴 때도 지금 사실 회전 반경 부분에 있어서는 ADV 350이든 포르자 350이든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만, 두 모델 모두 유턴할 때 아니면 방향 전환할 때도 쉽게 돌아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ADV 350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핸들바가 좀 더 높게 올라와 있어요. 저 포르자 350 대비해서. 그런 데서도 장점이 있겠고, 장점이라기보다 차이점이 있겠고, 이 버튼류가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그니션 걸어서 보죠. 이거 유기액정인데 눈에 그래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는 정보가 여기가 각각 달라요. 그 조작은 모두 이 버튼 가지고 하고, 위로 올리면은 지금 보시면 41도, 지금 외기가 41도라고? 그리고 이건 지금 23, 평균 연비가 지금 23이 나오는데 얘가 연료 탱크가 한 12리터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해 보면 뭐 한 300km 남짓 가지 않을까, 한여름에. 그리고 지금 자녀 주행 가는 거리가 127km 나오네요. 지금 기름은, 연료는 거의 절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라든지, 또 이거는 주행 시간, 여기서 이제 주행 가는 거리, 트립 컴퓨터 AP, 그리고 토탈 마일리지 505km 보여줍니다. 예, 볼티지도 보여요. 배터리 볼티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포르자 350과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HSTC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이게 얘는 단계 조절이 됩니다. 이 버튼으로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스로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어가 덜 들어오고요. 아예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트랙션 컨트롤 꺼졌다고 지금 뜨죠. 한번 누르면 다시 또 길게 누르고 있으면 활성화가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등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킬 스위치 이쪽에 다 있고, 그런 차이고, 사이드 미러 위치도 달라졌어요. 이제 포르자 350은 이 앞에 저렇게 마운트가 되어 있는 방식인데, 얘는 이제 이 위에 붙어 있어서 좀 더 조절하기가, 주행간에도 조절하기는 쉽고요. 그리고 두 모델 모두 메인 스탠드 세우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는 시트를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헬멧을 넣어서는 못 보여드렸었죠. 지금 풀페이스 헬멧과 이거 반모 헬멧을 넣어놨는데, 그러고도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포르자 350이랑 똑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그리고 이거 칸막이가 있는데, 이거는 전에 포르자 때도 설명드렸었지만 아주 좀 뭐 허접한 플라스틱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활용하기 좋게, 이게 지금 칸막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짐을, 구획을 나눠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도 공간 있고요. 그렇습니다. 텐덤자 스텝이라든지, 예, 모두 조작감 좋고. ADV 350에 이어서 포르자 350의 시트 포지션입니다. 앉아보면 그래도 쟤는 앉을 적에 저 바 타입 핸들바 때문에 일반 스쿠터랑은 좀 다른데라는 느낌이 확 느껴졌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잡자마자 이건 편한 스쿠터야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왜 ADV 350에는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 포르자 350은 가용 폭은 대략 한 10cm 되는 것 같고요. 얘는 이렇게 편한데, 저 ADV 350은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주행 중엔 절대 못해요. 할 수 있으려나 그래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포르자 350은 계기판이 가운데 디스플레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있습니다만 양옆에 타코미터랑 스피도미터는 모두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근데 눈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골드 컬러를 둘러놔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고급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ADV 350이랑은 다르게 얘는 이제 인포 A, 인포 B 버튼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인포 A는 위에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주행 시간이 6시간 44분, 그리고 연비는 얘도 23.1이니까 비슷하네. 인포 B를 누르면 밑에가 바뀌죠. 예. 지금 총 주행 거리가 729km,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282km. 얘는 지금 풀 충전인데, 풀 주유인데 282km네요. 근데 어쨌거나 두 모델 모두 300km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자 350이 시트고가 780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착지성은 엄청 좋아요. 얘는 지금 그냥 발끝이 닿는 게 아니라 거의 제 키 178cm 기준으로는 양발이 닿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이 앞에 달렸죠. 근데 멀리 달린 만큼 뭐랄까 좀 더 뒷시야가 좋아요. 얘 이제 너클 가드는 없어요. 또 재밌는 거는
이거 ADV 350은 이 윈드실드가 메이드 인 이태리예요. 이런데 이제 와류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벤트도 뚫려 있고요. 뒷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포르자 350을 타고서 뒤에서 ADV 350을 바라봤을 적에 빵이 참 커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각도에서 보니까 확실히 비싸 보이죠, 더. 이 머플러의 형태는 모르겠지만 디자인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이라기보단 요 위에 가니쉬가 좀 더 각이졌죠. 그런 차이가 있고, 이 뒤에 리어 테일부도 보면 더 길게 떨어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좀 더 커 보이는 게 아닌가. 모래 틀 때를 고려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는 한번 보죠. 자, 상향등까지 켰고요. 방향지시등 켰고, 자, 상향등 켰고 방향지시등 오른쪽을 얘는 켜볼게요. 보겠습니다. 오, 일단 ADV 350은 LED 방향지시등과 후미등도, 제동등은 어떤가요? 저도 안 보이네. LED인가? 이거 지금 할로겐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포르자 350은 방향지시등은 얘도 LED야. 그리고 브레이크 잡으면 어때요? 이거 이제 LED일 것 같은데. 모두 두 기종 모두 테일 램프류는 LED로 보여집니다. 포르자 350도 트렁크는 완전히 똑같죠. ADV 350이랑 요 밑에 공간도 그렇고. 맞다. 이 차이가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두 모델 모두 글로브 박스가 있습니다만 이 ADV 350은 2.5L예요. 더 작습니다. 근데 이 PT병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고,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 포르자 350은 4.5L예요. 거의 2배 훨씬 커요. 근데 오른쪽에 없고 한쪽 왼쪽에만 있다는 거. 오늘 ADV 350이랑 포르자 350 같이 시승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우, 단출하네. 네, 먼저 탄 것은 이제 포르자 350인데 이 스쿠터 성격에 맞게 홍대 골목길을 좀 달려봤습니다. 예나 ADV 350이나 엔진 출력은 30마력 정도로 똑같은데 정확히는 29.4마력이고, 이 출력이 정말 마음껏 감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부족하지 않은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도심에서 타기에 너무 좋았어요. 좁은 골목길에서도 돌아다니기가 참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브레이크 성능은 김종훈 기자님은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앞뒤 브레이크 같이 쓰면서 굳이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아주 좀 시겁하거나 그런 적은 크게 없었습니다. ADV 350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정립식, 그리고 뒤에도 일반 스프링 타입의 쇼크 업서버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도심에서 일반적으로 탈 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몰아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속도 방지턱, 맨홀 뚜껑 여기를 지나갈 적에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ADV 350의 서스펜션보다는 저렴한 느낌이 크게 다가옵니다. 확실히 얘는 속도 방지턱 만나면 감속을 좀 더 일찍 하고 감속하는 폭이 더 컸어요. 그럼에도 살랑살랑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 용전입니다, 용전. 제가 이제 포르자 300 그리고 포르자 750에 이어서 포르자 350을 탔는데, 350은 확실히 쿼터급 스쿠터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도심에서 타기에는 참 좋은 스쿠터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 좋네. 얼마 더 내야지. 자, 이제 다시 또 교대에서 포르자 350 타다가 이제 ADV 350 타고서 갑니다. 근데 확실히 차이가 크네. 이게 괜히 135만원, 136만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또 가면서 보죠. ADV 350은 지난해 그 에이크마에서 처음 봤을 때도 와, 이거 XADV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땐 또 NT1100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대가 아주 새로운 혼다 스쿠터 그리고 모터사이클의 이런 디자인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제 한국에서 시승을 하기 위해서 또 실차를 보니까 이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잘 어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옆에서 어떤 분이 정차했는데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주문을 했는데
그거 길에서 처음 봐서 찍는다고. 그 지금 ADV 350이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암튼을 타보니까 형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자 350과 비교를 하더라도 가격 차이를 넘어서 이거는 좀 이전에 없었던 그런 스쿠터 같아요. 그냥 엔진 성능은 익숙했던 그런 30마력 정도 되는 단기통 엔진의 그 회전 질감 그대로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하체 느낌, 그리고 또 이 보여지는 스타일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쿠터가 지금 없죠. 예. 그리고 또 앉아서 조작하기에도 이 버튼류 조작하는 게 참 편합니다. 그리고 저 디스플레이도 이게 지금 라이더 뷰로 봤을 적에는 빛 번짐, 어떤 난반사 같은 게 심하지가 않나요. 그래서 이것 역시 뭐 해가 정수리 위에 있든 내 뒤에 있든 잘 보일 그럴 디스플레이고요. 하지만 각도 조절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ADV 350 오늘 스탠드 자세도 취해봤는데 핸들바 자체가 포르자 350과 비교해서는 높지만 그래도 일반 그런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이라든지 특히 뭐 X ADV랑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서서 잡을 적에는 뭐 팔을 쭉 많이 낮춰야 된다는 거. 도심에서 탈 때는 사실 포르자 350도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산길에서 특히나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이런 속도 방지 턱을 연거푸 만나다 보니까 확실히 ADV 350의 서스펜션이 비싼 거구나 라는 생각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동하는 능력은 얘 지금 사실 앞뒤 브레이크는 다른 게 전혀 없거든요. 앞에가 256mm 그리고 뒤에가 240mm 둘 다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고, 그래서 제동력은 아까 포르자 350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딱히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롱 코너 돌아 나갈 적의 느낌이 참 아직 익숙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지금 내일 한번 더 탈 거예요. 그래서 ADV 350은 시승기를 조만간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무게중심이 낮은 스쿠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좌우로 연거푸 바이크를 쓰러뜨릴 적에는 한결 수월하고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배기음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단기통 엔진이라서 이거 뭐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CVT 변속기이기 때문에 어떤 뭐 블리핑 사운드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전형적인 단기통 토도도도도도동 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포르자 350이나 얘나 쿠션감은 적당히 탄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할 적에 크게 피로도 없는, 그러면서도 엉덩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트여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시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트렁크도 크잖아요. 그리고 ADV 350 그때 에이컴에서 봤을 적엔 탑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겠지. 출시하게 되면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이 ADV 350은 근데 윈드실드가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전동식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야 돼. 2022년에서 아주 굵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혼다의 ADV 350을 포르자 350과 더불어서 시승을 해봤는데 타보니까 역시 시장에서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700만 원대로 나올 거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고, 800만 원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 넘으면 안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타보니까 이거 안 팔릴 수가 없겠는데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탔던 김종훈 기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